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된 60대는 과연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대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큰 문제는요, 아직까지도 은퇴하지 못하고 가족을 부양할지도 모르는 그런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데 취업 준비생일 수도 있고요. 취업을 해서 사회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취업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이다. 그러면 용돈도 부담이 좀 가겠죠. 그 다음에 자녀가 자립을 한다. 뭐 사회인이다. 아니면 뭐 저 취준생도 독립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랬을 때 오피스텔 관련돼서 뭐 보증금이나 월세도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요. 자녀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30대 넘어서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 자금이 또 필요하겠죠. 이처럼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노후 생활비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용돈 그러면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 강의료까지 합친다면 굉장히 많겠죠. 자립자금으로 오피스텔을 만약에 전세나 월세로 산다 그랬을 때는요. 월세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내외나 1억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결혼 자금은요, 1인당 뭐 1억 원에서 아니면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보니까요, 노후 생활비 준비도 빠듯한데 이러한 자녀 부양에 대한 것들,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골치 아프죠. 그런데 만약에 노후 준비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벌고 있는 가처분 소득도 적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어디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근로자였던 60대다. 그랬을 때는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는 있겠죠. 보통 한 63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혹시라도 무소속 배우자가 있었다. 그러면은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중간정산 등으로 사실은 기대연금액은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된 것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였던 60대의 은퇴 자산을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요, 평균 보수월에 328만 원에 소득 인상률을 4%로, 그 다음에 401개월을 납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63세부터 약 140만 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소득 배우자가 있다. 그랬을 때 이미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연금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겠죠. 60세 전후로 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요즘은 과거의 사람들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했기 때문에요. 매월 평균 28만 원을 받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노후 생활비는 월 170만 원 남짓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자영업자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국민연금을 마찬가지로 63세부터 받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무소득 배우자가 있었다. 그랬을 때 국민연금을 미가입했을 때는 혼자만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했으면 좋았으나 그뭐 노란우산공제가 뭐 늦게 시작된 거라서 가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된 것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취약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연세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그 자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강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영업자의 은퇴 자산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보수월에 200만 원 내외로 해서 30년간 납입했다고 가정해 보면요, 63세부터 월 71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당연히 없겠고요.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했다면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몇십만 원은 보탬이 될 수 있지만요.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월 71만 원 정도가 일단 노후생활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영업자든 아니면 근로소득자였든 60대가 은퇴하면서 혹시라도 주택이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요. 주택연금보다는요. 주택을 통한 임대소득 등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주택연금은 월복리로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담과 마지막에는 집을 잃게 되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 때문에요. 주택연금보다는 주택연금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대신 주택을 통해서 주택을 활용해 갖고 다양한 소득을 창출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요, 해피한 케이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전세나 월세를 활용해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나 아파트다. 그러면요, 전월세를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심에 있는 빌라나 아파트다. 그랬을 때는요, 전월세를 주고서 자신은 외곽 소재의 소형 주택으로 전세로 이주해서 그 차액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도심에 있는 빌라나 아파트는 끝까지 소유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면요, 빌라나 아파트를요, 매각한 이후에 외곽 소재의 단독 주택을 구입해서 전월세 활용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빌라나 아파트를 매각 후 외곽 소재의 소형 주택을 구입하고 그쪽으로 이사한 다음에 그 매각 차액 가지고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은퇴 시점에 은퇴 자산을 확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즉시연금을 가입을 하거든요. 왜냐면요, 내자마자 다음 달부터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다고 해서 편해서 가입하는데요. 즉시연금 가입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효율적이고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3세 남자 기준으로 1억 원을 납부했다. 그러면요, 현재 공시이율은 36만 원씩 나오는데요. 최저 보증이율 따진다면 2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30만 원 내외의 아주 저조한 연금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2억 원이다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72만 원에서 52만 원 사이, 그러니까 60만 원 내외밖에 받지 못하다 보니까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편하게 즉시연금을 통해서 마치 그 노후생활비를 꽃감 빼먹듯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를 지속하면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리스크 톨러런스, 위험 감내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리스크 테이크 없이는요, 투자 수익은 불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크 한 이후에 효율적인 그런 어떤 위험을 줄여가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은퇴 시점에 2억 원의 은퇴 자산이 있는데 투자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요, 25년 동안 사용 가능한 그 월 노후생활비 충당액은요, 67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요, 결국 63세부터 88세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디다 투자할까요? 바로 대안투자라고 해서 얼터네이티브 인베스트먼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뭐 주식 채권 펀드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다양한 투자처, 예를 들어서 미술품 렌탈 투자를 통해서 매년 8%를 기대할 수 있고요. 부동산 간접 투자, 유치권 특수 경매 투자를 통해서 연 30%까지 기대할 수도 있고요. 기타 대체 투자 상품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나간다면요,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매월 노후 생활비 충당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미술품 렌탈 투자를 한다. 연 8%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2억 원 투자한다면 매년 1,600만 원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매월 133만 원의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부부가 각각 1억 원씩 투자하기 때문에 소득세는 미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액을 투자한다 이랬을 때는 소득세 부담이 좀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각각 3억 원씩 6억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요, 부부는 각각 매월 2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득세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억 원을 초과해서 했다. 고액이다. 그랬을 때는요, 그 사업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반드시 이때는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면요, 법인세가 2억 원 이하일 때는 11% 정도밖에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60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노후 생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140만 원에 퇴직연금 30만 원 내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은퇴 자산이 2억 원 있다 그랬을 때는 매월 133만 원의 미술품 렌탈 투자를 통해서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소득 예를 들어서 3억 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때 4% 인출시라면은요,
그 월 100만 원 수준의 주택 소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토탈 월 403만 원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미술품 렌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다든가 아니면 주택이 없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러한 소득은 기대할 수가 없겠지만요. 만약에 있다면 400만 원 가까이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자영업자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71만 원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은퇴자산을 확보했다면은 월 133만 원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주택이 있다면 주택으로부터의 소득 100만 원도 가능하다 보니까요, 부부가 월 304만 원 정도를 준비할 수는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자영업을 계속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지점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은퇴자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확보했지만은 자녀의 결혼 자금 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133만 원 빼줘야 되겠고요. 주택이 없다.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뭐 어떻습니까? 주택도 없고 준비된 자금도 없다. 그럼 국민연금하고 평생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0대 은퇴를 맞이했는데 어느 정도의 은퇴 자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는요, 편하게 즉시연금이나 주택연금을 선택해서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하고 효율적인 어떤 소득 창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들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투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때는 전문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투자 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결국 뭐냐면요, 평생 살아가면서 재무적, 비재무적 조언을 해주는 나만의 자산관리사가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투자 리스크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은퇴 소득이 별로 없다든가 아니면은 뭐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사회 활동을 하고 싶다면요. 평생 현역으로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소득 창출도 되고 인적 네트워크도 강화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편하게 쉬면서 은퇴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부가 행복하게 일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은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요. 60대 은퇴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